상법 첫 시간이니까 뭐 입문적인 성격으로 물론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전체 상법의 특성과 구조, 상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각 문제별로 들어가서 세부 쟁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법 잘 아시지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나요? 상법 총칙이죠, 그죠? 상법 총칙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죠? 상행위를 공부합니다, 그죠? 상행위를 공부해요. 근데 상행위는 다시 상행위 총칙하고 상행위 각칙으로 나누어지죠. 예. 자, 법은 우리가 논리의 이 학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공부하는 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어떤 플로우로 되어 있다, 어떤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책꽂이에 책을 꽂는 책꽂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책을 내가 100권을 내가 사서 공부를 해도 바닥에 흐트러 놓으면 무슨 책 찾아라 그러면 바로 못 찾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지만 못 찾아요. 시험이라는 거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찾아내서 답을 만들어야, 답을 찾아야 되는 건데 내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뭐 흐트러져 있는 책에서 한참 시간 걸리죠. 그런데 뭐 가나다 순이든지 어떤 나의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흐름과 체계에 따라서 책꽂이에 책을 꽂아두면 무슨 책 찾아라 그러면 바로 찾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 늘 무슨 과목이든지 간에 이건 똑같은 거예요. 민법이든 헌법이든 형법이든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걸 강조하실 텐데 체계를 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상법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고 왜 이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지를 그 체계와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 상행위하고 상행위 각칙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회사법 공부하죠. 법전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회사법이 나옵니다. 그럼 회사법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죠? 요게 이제 회사 5가지가 다다. 그죠? 그래, 흔히 이제 한명회사, 합자회사를 이제 인적회사라고 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물적회사라고, 유한책임회사도 좀 물적회사에 준해서 복합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죠. 네. 우리가 주로 이제 공부하는 게 이 주식회사 부분. 그죠? 요거 따로 떼서 보면 이제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분인데, 우리가 이 한명회사에 관한 조문들도 우리가 잘 봐둬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뭐 회사의 설립 취소라든지 무효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190조. 자, 회사 설립 무효 판결의 원고 승소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 이런 여기에 기본적인 조문들을 넣어두고 주식회사에서 해당 조문들을 준용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명회사의 조문들의 위치를 우리가 봐둬야 된다. 사례형 우리가 대비할 때 전체적인 이 가져오는 조문들이 한명회사에서 가져오는 조문들이 적지 않더라. 뭐 조문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한명회사 합자회사 부분에서는 인적회사, 물적회사의 특성들을 나누어 가지고 대내적인 관계, 대외적인 관계, 의사결정, 업무집행, 대표권 등등등 또 내부적으로 이익배당이라든지 지위의 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요 기타 회사에서는 중요한 쟁점들이 되죠. 그죠? 예. 뭐 이 정도 이제 우리 첫 시간이니까 보고 나머지는 이제 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요. 그죠? 그럼 주식회사는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결국 우리가 상법을 공부할 때 주된 내용이 이제 주식회사가 되는데 어떤 내용이 되느냐? 먼저 회사니까 설립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회사의 설립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설립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자, 회사가 설립이 되면 그 다음에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에서 뭐가 중요해요? 주주. 제가 이제 상법 강의할 때 늘 말씀드리는데 회사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대해서는 요즘은 이제 현대적으로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뭐 근로자들도 주인이고 뭐 소비자들도 주인이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가 상법을 공부할 때는 일단 우리는 수원법학이니까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다. 주식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설립을 하면서 그 구조를 구성을 하죠. 어떤 구조가 됩니까? 내부적으로는 기관이 있죠. 기관이 있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있고 회사의 채권자인 채권자가 있습니다.
기관으로 얘기할 때 뭐가 되느냐? 기관에서는 주주총회, 이사회, 그다음 이사, 대표이사, 감사. 자,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이기 때문에 인적회사, 한 명의 사업자에서 인적회사라고 그러죠. 예, 사원들로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들이 주로 회사를 운영하는 인적회사이기 때문에 인적회사는 사원이 그냥 회사를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개개인 자연인들이 주된 사원을 구성하니까 그 사원들이 회사를 운영하면 돼. 그런데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물적 회사죠. 그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본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실제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떻게 되느냐. 그 기관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권한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러한 절차들을 위반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주식회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운영을 해. 그럼 내부적으로는 기관들의 서로 상호의 관계, 권한이 중요하고 이 주주하고 기관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등등이 나오죠. 그죠? 이사가 만약에 성과등 의무를 위반했다, 충실 의무 위반했다, 감시 의무 위반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했다, 자기거래 금지 의무 위반했다, 회사기회 이용 금지 의무 위반했을 때 주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 관계가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이사가 책임 의무 위반했을 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또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런 부분들, 요 주주와 채권자와 기관 사이의 관계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들이 주식회사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죠? 주인. 그래서 주주들은 주주들과 회사의 관계, 이 기관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지만 주주들 지들 안에서도 문제가 돼. 과반수주주, 다수주주, 지배주주거나 소수주주. 그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수주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 주주들은 그래서 소수주주권도 나중에 문제가 되죠. 우리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대표소송이라든지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이라든지 등등등. 그다음에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이라든지 주주 제한이라든지 뭐 집중투표제라든지 등등등 이 소수주주와 관련되는 것들은 다수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들 관계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가능하냐 등등이 이제 주주에서는 문제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 중에 뭐 다액 채권자, 소액 채권자의 관계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자 관계만 따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는 요게 큰 구조예요. 요게 큰 구조. 법에 가는 순서는 그래서 설립에 대한 걸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뭘 볼까요? 주주. 그죠? 주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래서 주주는 결국 뭐다? 주식. 주식과 주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차례가. 주식과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주인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뭘 공부합니까? 기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기관에 대해서 법이.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의 선임과 뭐 해임, 그 다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채권자는 그냥 일반 회사에 대한 거래 관계에서 채권을 가지는 당사자니까 채권자고, 다만 채권자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분야의 쟁점에서 뭐가 나온다? 채권자 보호 절차.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안 거쳐야 되느냐가 각 쟁점, 관련 쟁점마다 중요한 테마가 되죠. 왜 그러냐? 왜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냐 생각해 보세요. 주주는 여러분, 주주는 기관을 구성을 하잖아요. 자기의 의결권을 통해서. 주주총회에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의결권 행사해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거든. 그런데 채권자는 그야말로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회사의 운영이라든지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채권자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으로 인해서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게 되면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 잡아두고 갑시다. 상법에서 쭉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채권자 보호 절차가 요구된다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판단하냐? 주식회사는 자산적 기초가 뭐죠? 물적회사인데 자산적 기초가 이 주식에서 나오는 자본금이죠. 자본금이 자산의 기초예요. 물적회사니까 주주들이 납입하는 자본금의 돈, 그 금액이 주식회사의 자산적 기초야. 그래서
주식회사하고 거래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자본금이 10억짜리냐, 100억짜리냐, 1000억짜리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신용도가 달라지겠죠.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거래를 하는데 어떤 회사의 자본금이 1억이야. 그런데 그 회사하고 100억짜리 매출 거래하기가 쉽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회사의 자본금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내가 1억짜리 거래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제는 뭐다? 저 회사에 100억이 있다. 자본금이 100억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돈을 1억을 거래를 하더라도 못 받게 되면 그 100억에서 내가 받아갈 수 있겠네. 라는 거를 신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물적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본금. 그래서 이 자본금은 등기사항이죠.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가 딱 표시가 돼.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랑 거래하려고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이 회사의 자본금이 뭐 10억이다, 1억이다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회사의 규모를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자본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본금이 감소된다. 자본금의 변동 여부. 자본금이 감소되느냐,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자본금이 감소되느냐, 회사 자산의 변동이 되느냐 여부를 가지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주식과 관련해서 주식의 병합 이런 거 공부하고 뭐 소각 이런 거 공부할 텐데, 주식을 원래 자본금을 감소하는 감소 절차에는 자본금이 줄어드니까 채권자 보호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데,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배당 가능 이익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드는 거지 자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등등등.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를 잡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왜 한명회사라든지 합자회사 이런 회사에서는 이런 자본금이 중요한 의미를 안 가지겠습니까? 주식회사의 사원들은 유한 책임지죠. 그죠?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1조의 빚을 졌어. 그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샀다는 이유로 그 빚을 여러분들이 갚아야 되나요? 아니죠. 예. 주식회사의 주주는 내가 주식을 살 때 가령 뭐 한 주를 60만 원을 주고 샀다라고 하면 그 60만 원 날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죠? 60만 원을 회수 못하면 그만이에요. 그게 유한 책임이고, 회사가 지는 채무에 대해서 내가 직접 책임질 일이 없어. 그게 간접 책임이죠. 직접 책임이 아니야.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는 채무를 주주가 직접 이행해야 된다. 채권자가 직접 주주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직접 책임이 되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여러분들이 샀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채권자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그건 다 간접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적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책임은 간접 책임과 유한 책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내가 회사에 투자는 하겠는데 내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나는 책임지기 싫다. 나는 유한 책임과 간접 책임만 지겠다. 대신 회사를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나서 배당을 내가 받겠다. 혹은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서 내 주식을 비싼 값에 팔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회사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애가 주식회사거든요. 그런데 인적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재산이 얼마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A하고 B가 한명회사를 세웠는데 둘 다 무한 책임 사원이죠. 한명회사니까. 회사를 세웠는데 A의 재산은 100억이에요. 100억. B의 재산은 1조예요. 100억 자산가와 1조 자산가가 한명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그 회사의 자산은 1000만 원짜리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 한명회사와 거래하는 사람은 1억짜리 거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주식회사만 안 하겠죠. 1000만 원짜리 회사 1억짜리 거래 잘 안 하겠지. 근데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자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인적 회사니까. 사원이 무한 책임을 지거든요.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직접 무한 책임을 지니까 회사가 안 갚더라도 그 무한 책임 사원 A, B에게 100억 자산가, 1조 자산가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에서는 그 사원이 직접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 사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자의 신용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구별된다. 자, 우리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있어도 주식회사와 기타 회사가 구별되고 왜 우리가 주식회사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는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회사를 세워서 무한 책임을 질 거면 굳이 회사 세울 필요 있나요? 조합을 세우든지 내 이름으로 장사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회사들을 세울 실익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래서 거래 일반에서 주로 세워지는 회사가 주식회사더라. 요즘 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도 많이 세워지지만 대부분 주식회사더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는 회사들을 다 보시면 다 주식회사죠. 그죠? 해커스도 주식회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나머지 이제 쟁점들은 이제 각각 공부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법은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